그러면 우리 수능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좀 천천히 보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고요. 오른쪽 칸 계산하기 위해서 좀 쓸모있는 정보들을 적어놓기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좀 영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보면은 가시광선은 볼 수 있으면 다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색깔 보이니까 가시광선이고요. 뭐 노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은 다 가시광선이고, 마이크로파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죠? 자외선, 감마스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시광선이 아닙니다. 색깔 있는 것들은 그냥 가시광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진공에서의 속력, 근데 V는 n분의 C잖아요. 빛의 속력은. 근데 진공에서 n은 1이기 때문에 그냥 V는 다 C로 크지 않고 같습니다. 니는 틀렸고요. 지금 진공에서 파장은 진동수가 누가 커요? 이쪽에서 F가 큰 쪽이죠. 그럼 람다 파장은 진동수가 작은 쪽에서 큽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짧다. 맞는 말이 되겠다. 기억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만한 것은 V는 n분의 C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건 뭐였냐? 굴절률이었죠. 그래서 굴절률이 커지면 빛의 속력이 이제 느려집니다. 자, 그런데 매질이 같다면 빛의 속력은 진동수나 파장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전부 다 같았고요. 그리고 V는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V는 F 곱하기 람다가 되겠고, 같은 매질에서 같은 파동은 음파, 어떤 탄성파, 파도 뭐가 됐든 간에 파동의 종류가 같다면 같은 매질에서 속력이 같아요. 그래서 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매질이고요. 그 매질이 결정된 순간 F 곱하기 람다, 진동수와 파장의 곱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크다면 진동수가 크다면 파장은 짧을 거고요. 진동수가 작다면 파장은 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번 핵반응 같은 경우에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좌변과 우변의 질량이 같지 않아요. 질량 보존은 안 됩니다. 이걸 꼭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보존되는 건 질량 보존은 안 되는데 질량 수는 보존돼요. 그 말이 좀 웃기죠. 질량이 미세하게 줄어듭니다.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근데 질량 수,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다 더해 놓은 것은 바뀌지 않는다. 질량이 바뀌어도 조금밖에 안 바뀌고 큰 틀로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어떤 입자 같은 기억을 A, B 기억 이렇게 해둡시다. 자, 그러면 이거가 질량수가 이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B는 3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B는 이제 2가 돼야 되니까 질량수가 2이네요. 기억은 슬리게 되겠고, 또 뭐가 보존되냐? 원자 번호 합이 보존됩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보존될 거예요. 전하량이 안 바뀌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A가 2개잖아요. 2A는 2 더하기 0, 그래서 A는 1. 얘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기억은 틀렸죠. 니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기억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 1, 3 더하기 1, 2는 오른쪽에 2, 4와 이렇게 되면 이제 원자 번호의 합은 2가 돼야 되니까 0이 될 거고, 질량수 합은 5가 돼야 되니까 질량수는 1이 돼서 중성자가 맞겠고요. 그래서 니은이 맞죠. 애매하게 걸쳐가지고 다시 씁니다. 그다음 디귿, 질량이 전후에 같으면 됩니까? 이거 등호 되면 질량 보존 안 된다고 했죠. 질량이 일정하면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됩니다. 질량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핵반응은 이제 에너지가 방출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질량 보존은 절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럴 듯해 보이는 식이지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3번, 요거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A는 강자성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자기장 방향 그대로 이제 A는 보존이 될 거예요. A는 외부자기장 방향 그대로 보존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될 거고요. B, C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외부자기장 효과가 사라져요. 즉시. 그 다음에 A를 뒀으니까 이제 A는 뭐예요? 얘가 이제 외부자기장이에요. A가 외부자기장 역할을 할 거다. 근데 이제 B 상자성체는 외부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이고, 그래서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B와 C가 아래에 있으니까 상자성체라면 힘을 어떻게 줄 거예요? 아래로 줄 거고요. 아래로 A를 잡아당긴다. 그 다음에 반자성체라면 A를 위로 밀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B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의 상황도 여기다 좀 크게 그려 놓아 볼게요. 그래서 일단 A가 받는 힘을 볼게요. A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알짜임 얼마입니까? 0이에요. 알짜임은 당연히 0입니다. 왜 그렇죠? 얘는 정지에 있기 때문에 얘도 알짜임이 0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이 있죠. 그럼 중력과 자기력 힘 두 개밖에 없나요? 뭐가 있냐면 B 혹은 C가 A를 위로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이제 일단 똑같이 작용하는 거 A의 아래 방향으로 최대한 같은 길이로 그리겠습니다. 똑같은 중력 mg가 작용합니다. 오케이,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기력을 한번 볼 건데, 근데 이때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 보다 큰데, 우리가 이렇게 합력을 따질 때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된다 했냐면, 같은 방향이면 커집니다. 같은 방향의 힘이 무조건 커져요. 그러니까 한 명이 미는 것보다 두 명이 미는 게 더 셀 거잖아요. 두 명이 밀고 있는데 한 명이 더 와서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면 힘이 더 세지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힘의 크기가 커지고요. 반대 방향이면 힘의 크기가 무조건 작아집니다. 기존의 힘에. 그러니까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는데, 근데 자기력이 나 같은 경우는 합력의 크기가 커지는 방향,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얘는 인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B가. 그다음 C는 합력이 작아져야 되니까 청력을 제공하는 거라서, 그래서 B는 뭡니까? 얘는 얘는 반자성체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 가에서 A와 C는, 근데 A는 강자성체인데 C는 반자성체니까 반대 방향일 거예요. 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디귿 나에서 B에 작용하는 B는 지금 어떻냐면 우리 지금 물어보는 게 B예요. B 중력은 아래로 작용합니다. 자기력은 인력이니까 어느 방향일까요? A가 위로. 그래서 위랑 아래는 같지 않기 때문에 니은 니가 틀려서 기억. 다음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템포가 천천히 일부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로 판단했냐면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져야 합니다. 방향이 반대면 작아져야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하고요.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원자 모형, 보원자 모형에서, 그러니까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가 나오고요. 수소에서 보통 이제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면 E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그래서 n이 커질수록 뭐에 가까워지냐? 이제 0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면 좋을 게, 여기도 지금 사실 제시가 되어 있지만 n이 커질수록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값이 커질수록 촘촘해집니다. 기억할 기 이거 기억해야 된다. 촘촘할수록 뭐다? 에너지 값이 크다.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뭘 판단하는 데 씁니까? 라이먼 계열과 발모 계열, 화생 계열 이런 거 판단하는 데 씁니다. 다시 촘촘할수록 에너지 값이 크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촘촘할수록 에너지 값이 큽니다. 자, 그래서 X 계열과 Y 계열이 있어요. 우리 라발파는 기억합시다. 라이먼은 자외선. 그래서 N은 어디로? 1로. 그 다음에 발모가 있습니다. 얘는 가시광선이고요. 얘는 어디로? 2로 떨어지는 거. 파쉐는 어디에요? 적외고요. 얘는 3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누가 아픕니까? 우리 빌딩에서 떨어지는데 뭐 옥상에서 떨어진다 해요. 옥상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게 아플까요? 옥상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게 아플까요? 당연히 1층으로 떨어지는 게 아프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가장 큰 게 라이먼, 그 다음에 발모, 파신 이런 식으로 점점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는데 잘못 그렸다.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클수록 어떻다 했습니까? 촘촘해야 돼요. 여기 그래서 기억이 라이먼이에요. 맞는 말이죠. 기억.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억 라이먼 계열이 작지 않고 큽니다. 이건 틀렸죠. 그다음 니은은 뭐냐? 니은은 발모 계열에서 우리 어디가 에너지 크다고요? 이쪽이 에너지 크고 에너지 작은 게 이쪽이죠. 오른쪽. 덜 촘촘한 쪽이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발모 계열 중 에너지 가장 작은 거예요. 2층으로 떨어지는 건데 제일 안 아플 거는, 여러분 2층으로 내가 떨어져야 돼요. 4층에서 떨어지는 게 아플까요? 3층에서 떨어지는 게 아플까요?
4층이 아프니까 제일 에너지 작은 건 3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한이 아니라 n은 3입니다. 기억 답은 1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거 좀 어렵죠. 이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매질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속력이 바뀐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는 뭐라고요? F 곱하기 람다. 여기서 주기가 2초입니다. T는 2초인데요. 아이고.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 역수이기 때문에 2분의 1Hz. 바꿔 말하면 F는 2초분의 1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파장을 알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에서 속력을 보면 1과 2에서 파장을 재봅시다. 1 같은 경우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2m예요. 그래서 기억 1에서 파장은 1m가 아니라 2m. 기억 틀렸고요. 동그라미 안에 넣는데. 그다음 니은 2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 진동수가 혹시 바뀌나요? 진동수는 진행 중에 뭐 합니까? 불변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 개념 이번 수능이 전 개념이 다 반영이 됐고 고루고루 좀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우리 개념에 좀 집중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동수는 처음 만들어질 때 결정됩니다. 당연히 주기도 처음 만들어질 때 결정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진행하는 중에 속력이 바뀌잖아요. 그럼 뭐가 바뀔까요? 파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진행 중에는 V랑 파장이랑 정비례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동수는 아까 2분의 1인 걸 확인했고요. 2분의 1Hz. 파장은 매질 2에서 얼마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3m죠. 그래서 3m에다가 3m 곱하기 2초분의 1 헤르츠를 초분의 1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2분의 3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죠.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3초까지 x는 7m. 여기서 마루가 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이 지금 3초면 얼마 진행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질 1번에서 궁금한 게 아니라 x는 7m는 어디 있어요? 매질 2매질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2분의 3m 퍼 세컨드죠. 그럼 3초 동안 얼마 갑니까? 2분의 9m를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다른 색깔로. 7m를 어디에 있던 게 7m까지 올 거냐? 처음에 3m에 있었던, 그러니까 3m 위치에 있었던 거는 어디까지 갑니까? 2분의 9m를 더하게 되면은 얘는 2분의 15m, 그러니까 7.5m 지점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떤 게 간 거예요? 여기 있었던 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7m 위치에는 일단 요거 하나가 지나가게 되죠. 요거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다음 또 뭐가 지나가냐면 7m 이전에 있었던 요 마루가 하나 더 있죠. 요거 요 하나, 요 하나. 그래서 요 6m 위치에 있었던 마루가 먼저 지나가고요. 그다음 3m 위치에 있었던 마루가, 그러니까 총 두 개가 지나가는 거죠. 니은디귿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6번은 좀 별표. 이거 조금 어려운 유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던 간섭 문제에서는 상식적으로 뭐가 같습니까? 진폭이 같아요. 그렇게 내줘야죠. 근데 이건 진폭이 같지가 않아서 헷갈리는 건데, 어찌됐든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상세 간섭이냐 보강 간섭이냐 이걸 따지기. 무슨 말이냐? 반대 위상으로 만나냐 같은 위상으로 만나냐를 따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물어봤어요? x는 5m를 물어봤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뭐가 같습니까? 매질이 같죠. 그쵸? 같은 줄이잖아요. 자, 그럼 뭐가 같습니까? 속력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 같죠. 그러니까 파장 당연히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 파장이 같은 게 보이죠. 파장 몇 미터예요? 2m라는 파장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위상으로 오는 거. 이거는 이제 마루와 마루의 중점을 보시면 돼요. 마루와 마루가 어디서 만납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 지점 3.5m와 7.5m의 중점을 따지. 이거 좀 어려운 풀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이때 뭐 합쳐지면, 왜냐면 시간을 지금 물어보잖아요. 어느 한 시점에 가령 뭐 t는 4초다. 그러면 4초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지 겹쳐보시면 사이즈 나오거든요.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간 범위를 줬어요. 시간 범위를 줬어. 0.25초면 주기가 몇 초예요? 4초예요. 그쵸? 한 주기 동안의 변화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느 한 시점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한 주기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주기 전체를 물어보는 거라서 어느 한순간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이 x는 5m라는 지점의 특징이 어떤 지점이냐, 그러니까 보강간섭 지점인지 상쇄간섭 지점인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x는 5m.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마루와 마루가 3.5m, 같은 위상이 3.5m와 7.5m에 걸쳐 있어요. 그럼 이거 중점이 어딥니까? 5m, 제가 잘못 썼어요. 5m가 아니라, 소리. 5.5m가 중점이고 5.5m는 어떤 지점이에요? 동일 위상으로 만나는 지점이에요. 5.5m는 경로차가 0 람다입니다. 보강 간섭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5m까지는 2분의 1m를 이동하는데, 자, 2분의 1m는 파장이 2m였어요, 람다가. 그러니까 4분의 1 람다만큼 왼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P 입장에서는 경로가 마이너스 4분의 1 람다만큼 줄어든 거고요. Q 입장에서는 4분의 1 람다만큼 경로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 총 경로차는 이제 얼마 됩니까? 2분의 1 람다가 경로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중점에서 우리 요 간섭 문의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보강 간섭 할 때 경로차 D는 0. 그다음에 여긴 경로차가 D는 2분의 람다가 상쇄 간섭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 중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얼마 차이였냐? 요게 4분의 람다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혹은 4분의 람다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경로차가 2분의 1 람다가 됐었던 걸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4분의 1 람다만큼 왼쪽으로 온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무슨 위치예요? 상쇄 간섭 위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이가 줄어들어요. 서로 변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되겠죠. x는 5m에서 변이가 줄어들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변이가 가장 컸었던 때가 어떤 거냐면 서로 이제 변이 최대값을 가지면서 변이의 절대값이 가장 큰 상태로 만나는, 가령 플러스 2a로 만날 때랑, 그 다음에 그 타이밍에는 우리가 이제 반대 위상 마이너스 a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으면 가령 어떻게 만나냐면 얘가 플러스 a로 오잖아요. 얘는 그거의 반대 위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렇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2분의 1 a가 진폭이 되고, 얘는 진폭이 아니라 변이가 되고, 얘는 플러스 a가 변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진폭 자체를 줄이는 상쇄간섭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때 얘네들이 가만히 멈춰있냐?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같은 진폭으로 상쇄간섭하는 위치는 진폭이 0이 되지만 얘는 지금 동일 진폭이 아니기 때문에 진폭이 0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변이 자체가 컸으면 그러니까 줄어드는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았던 거는 줄어서 조금 작아지고, 컸던 거는 줄어서 그거보다 큰 상태로 작아진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줄어드는 비율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변이가 가장 큰 데는 상쇄 간섭이지만 서로 가장 큰 변이. 이거 좀 지울게요. 무슨 말이냐? 이건 좀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서로 가장 큰 변이로 상쇄 간섭할 때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는 5m 지점은 상쇄 간섭 지점이에요. 서로 반대 위상으로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변이가 가장 크려면 상쇄 간섭은 그냥 당연한 거고, 근데 그나마 서로 가장 큰 변이로 만날 때 상쇄된 남은 변이가 그나마 가장 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좀 까다롭죠. 만약에 이게 같은 위상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3a가 최대가 돼요. 그러니까 x는 5.5m 지점에서는 3a가 가장 큽니다. 근데 얘는 보강 간섭이잖아요, 같은 위상. 근데 여기서는 d는 2분의 1 람다 차이, 경로차가 반파장 나기 때문에 상쇄 간섭 지점이고, 얘는 언제나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위상이 반대로 만나요. 그래서
변이는 무조건 작아질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크려면 서로 가장 큰 변이로 만날 때 그때 제일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2번 이거 좀 어려웠던 문제일 것 같고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좀 크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나마 가장 큰 변이로 만날 때입니다.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7번 이거는 이제 운동량 충격량 문제죠. 그래서 충격량이 10N 초예요. 그래서 얘는 4초잖아요. 그리고 10N 초를 0.4초네요. 미안합니다. 초로 나눠봐야겠죠. 얘는 초초 사라지고 4분의 100N.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25N이 뭐가 돼요? 평균임이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걸 일단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운동량의 10N초가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에요. 니은,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속도가 3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죠. 그리고 델타 V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델타 P가 마이너스 10kg 미터 퍼 세컨드인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5m 퍼 세컨드 곱하기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은 2kg구나. 너무 쉬웠죠? 기억니은 답은 3번.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넘어갈게요. 자, 8번. 자, 요거 어렵죠. 요거 까다로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운동량 보존 당연히 써야 되는 문제죠. 운동량 보존을 써야 할 것 같은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지금 처음에 다 어떻게 하고 있었죠? 정지. 다 정지잖아요. 전부 정지에 있었잖아요. 그쵸? 정지. 그러니까 운동량 총합 얼마예요? 0. 자, 오른쪽에서 운동량 총합 얼마입니까? 0. 이거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운동량은 그냥 보존돼야 되니까 운동량의 총합이 0이 됩니다. 얘네들 전부 정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의 합은 0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운동량의 합도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가에서 먼저 C랑 D가 충돌한 V로 얘는 질량이 M이라고 했잖아요. MM. 그래서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C와 D의 운동량은 플러스 MV 더하기 MV가 되겠고요. 얘네들의 운동량을 합친 게 0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은 마이너스 2MV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한 덩어리잖아요. 우리 한 덩어리 요 얘기를 말씀드려야겠는데 한 덩어리가 된 것은 속도가 동일합니다. 아예 동일하다. 뭐 V'이라 하겠지만 뭐 질량이 2M 더하기 5M이니까 7M짜리가 V'의 속도로 가는데 그게 얼마나? 마이너스 2MV랑 똑같은 값을 가진다. V' 마이너스 7분의 2V가 돼야 돼서 5분의 2가 아니라 7분의 2V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B랑 C랑 죄송합니다. 그래서 B랑 C랑 분리되는 시험 보면 B랑 C는 얘네들 좀 정지 상태였잖아요.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C와 D의 운동량 얼마입니까? 플러스 2MV가 되고요. A와 B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가 되잖아요. 얘네들이 이 운동량이 왜 생기는 거냐면 B와 C가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B는 A와 그다음 C는 D와 부딪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고 나서 C와 D의 운동량 합이 플러스 2MV이기 때문에 C는 얼마로 옵니까? 플러스 2MV의 운동량으로 와야 되는 거고요. B는 얼마로? 마이너스 2MV의 운동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둘이 서로 2MV, 2MV로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와 C가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은 B는 지금 질량이 얼마예요? 2M짜리니까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V, 속력은 V 맞네요. 기억니은 답은 3번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질량이 M짜리니까 속도가 플러스 2V로 갔을 겁니다. C는. 근데 B는 질량이 2M이라서 속도가 마이너스 V, 속력은 V, 기억니은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렵게 보이지만 제가 써놓은 계산량은 정말 별거 없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량 보존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처음에 뭐 했습니까? 전부 정지했잖아요. 그럼 운동량 얼마입니까? 총합이 0입니다. 모든 물체 운동량이 0이었고요. 그래서 다 합쳐놓으니까 0이었어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움직여. 그래도 운동량의 총합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1번 꼭 쓰셔야 되고 두 번째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 속도가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한 덩어리로. 근데 이제 직선상이 아니게 되면 속력이 동일하다는 말로 바꾸게 되겠죠. 어찌됐든 여기서는 직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1번 정지, 운동량 총합 0 이거 쓰시고, 2번 한 덩어리, 직선이기 때문에 속도 동일 이거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용하시면 잘 풀릴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9번 이건 운동 방정식 문제고, 얘도 어떻습니까? 정지, 그럼 알짜임이 얼마예요? 알짜임이 전부 0입니다. 무슨 말이냐?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의 알짜임이 0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데 이제 실의 질량과 모두 마찰, 실의 질량 무시하기로 했죠. 실의 알짜임이 얼마여야 되는 거야? 실의 질량이 0이잖아요. 0 곱하기 a는 0. 그래서 실의 알짜임도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줄 양쪽 끝에서 장력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 이걸 사용해 주셔야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G는 10으로 쓰라고 하네요. 그래서 추는 질량이 10kg니까 추에는 아래로 100N이 작용하는데 알짜임 0이니까 위쪽으로 장력이 100N. 장력의 크기는 100N이다. P. 그 다음에 판 질량 5kg잖아요. 그래서 판은 지금 아래로 50N 중력 작용하는데 좀 떨어뜨려 그렸습니다. 근데 Q가 아래로 50N으로 당기는 거죠. 나 상황에서는 A와 B 질량 1kg인 애들 두 개를 얹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총 2kg짜리잖아요. 그래서 A와 B가 추가로 제공하는 질량이 바뀌는 거죠. 이건 좀 다르게 해봅시다. 그래서 추는 여전히 100N 중력, 장력은 100N, 피장력은 똑같이 100N인데요. 근데 이제 판과 A와 B가 총 70N 아래로 작용해서 그래서 Q의 장력이 얼마로 바뀝니까? 30N로 바뀝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런 거 별로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별거 없어요. 전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알짜임 전부 0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Q는 50N이 맞았어요. 다음 P가 판을 당기는 힘은 둘 다 100N입니다. 왜냐면 장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추의 무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추의 중력 100N이 장력 100N과 평형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P의 장력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Q는 바뀝니다. 판이 Q를 당기는 힘과 Q가 판을 장력이 똑같죠.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가에서는 50, 나에서는 30이라 크다. 경린데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요. 이런 거 어려운 거고 연산량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A의 질량은 안 줬잖아요. 근데 이제 B와 C의 질량을 M과 3M으로 줬기 때문에 A의 질량 우리 X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숫자로 나오면 돼요. 뭐 1이면 A는 M인 거고, 뭐 2다, 2M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찾아봅시다. XM으로 서 그래 A, B, C 이 물체 덩어리 전체에 작용하는 외부 힘은 두 가지입니다. 상쇄되지 않는 외부 힘은 얘는 아래로 작용하는, 왼쪽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XM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플러스 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왼쪽으로 가게 하는 것을 마이너스로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걸 플러스로 합니다. 서로 이제 직선상의 운동으로 치환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 2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직선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직선에 작용하는 두 힘이 아니긴 한데요. 근데 물리원에서는 이거를 사실상 직선상의 운동으로 치환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하는 마이너스 XMG,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플러스 F를 합치면 이게 개 전체 X 더하기 1M 더하기 3M, XM 더하기 M 더하기 3M 총 질량에 어떤 가속도를 작용할 건데,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그래서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에서는 플러스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서는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2A의 가속도를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는 A를 써놓도록 합시다. 요거 한 줄이 일단 쓰여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쓰냐? 나의 경우를 볼게요. 나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나에서가 가의 2배. 그래서 나에서 A와 B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2A의 가속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한테 주어지는 외부힘 XMG의
정체를 x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a라고 밝혀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의 가속도를 알아야 우리 요런 문제의 패턴은 힘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을 다 합친 게 좌변이고 저는 좌변을 썼어요. 우변에 쓴 건 뭐냐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짜 힘을 구하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모든 힘을 합칩니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치는 게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이게 뉴턴의 이 법칙이죠. F는 ma. 그래서 F는 ma는 모든 힘에 다짜고짜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알짜 힘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짜 힘 구하는 방법 1번과 2번 둘 다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요게 다르면 돼요? 이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항등식이잖아요. 모든 힘의 합과,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과,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질량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곱해주는 것은 반드시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두 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 종류가 많으니까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C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A와 B의 가속도는 알아. 근데 C의 나중 가속도를 모르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F의 정체를 모르잖아요. C에 작용하는 외부 힘은 플러스 F 요거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게 C의 질량은 3m이고 얘 가속도만 알면 바로 나오겠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이용하냐? 이걸 이용합니다. 그런 거 할 때 이거 하는 거예요. 이동거리, 변이. 요걸 이용하면 가속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뭐 하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아이고. 등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가속도 추적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나는 가에서 속력이 V인 순간 B와 C를 연결한 끊어졌을 때 C이 끊어진 순간부터 B가 정지한 순간까지 그러니까 뭐가 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근데 이동 거리가 D와 4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요렇게 플러스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B가 정지합니다. 왜냐면 이제 반대 방향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찌됐든 이제 V라는 시간 끊어지는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정지하는 순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겁니까?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의 속도 시간 그래프는 직선 형태, 1차 함수 형태잖아요. 자, 그럼 얘는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중간값 2분의 V죠. 그리고 얘는 정지하는 시간까지 2분의 V로 T라는 시간을 할게요. 하게 되면 이게 얼마다? D다. 변이가 플러스 D가 되죠. 자, 근데 끊어진 순간부터 C는 얼마 갔어요? 4D만큼 갔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 4D만큼 갔을 때 평균 속도는 얼마겠냐? 얘가 2V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좀 치워놓을게요. 자,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면 얘 평균 속도 얼마가 돼야 돼요? 2V. 근데 시작 속도가 얼마예요? V로 시작해서 중간 값이 2V가 되려면 얼마로 끝나야겠냐? 3V로 끝나야지. 요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요게 안 됐기 때문에 요 문제를 못 풀었을 거예요. 요게 돼야 돼요. 요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게 되는 순간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걸 가속도로 어떻게 비교할 거냐? 나의 경우에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냐? 얘는 이 가속도가 V에서 T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마이너스 V만큼 변화하는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A와 B에 적용되는 가속도고요. C에 적용되는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T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V에서 2V로 3V로 2V만큼 증가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4A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플러스 4A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4A를 적용합니다. 플러스 4A를 적용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플러스 12MA가 되겠습니다. 이걸 여기다 넣고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식을 이건 지우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우기가 너무 아깝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우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한번 배치해 봅시다. 이거 좀 지저분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에 가속도가 플러스 4a가 되기 때문에 이 f는 이제 플러스 12ma인 걸 이제 알았어요. 요걸 이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마이너스 xmg 요 자리에 요걸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 m 뺐네요. 미안해요. x 더하기 1m에 마이너스 2l 곱한 거 더하기 12ma는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4ma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뺄 수 있냐? ma가 다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다 뺍시다. 마이너스 2x 빼기 2 더하기 12. 잘못 썼어. 는 x 더하기 4 정리하면 2항해서 정리를 하면 3x는 6이에요. x는 2입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은 2m입니다. 틀렸고요. 자, 그래서 x는 2를 놓고 쓰면, 그래서 요 두 번째 항 요거에다 써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mg는 마이너스 x는 2였죠. 6ma가 되겠고요. 그래서 a는 3분의 1 g가 됩니다. 자, 그래서 f는 12ma였는데 얘는 12m 곱하기 3분의 1 g니까 4mg입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기억만 맞겠죠? 얘는 b가 존재하는 순간 c는 3부위까지 올라간다. 기억. 아까 그래프 그려놓은 거 봤죠? 그래서 얘는 기억만 맞아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조금 어려운 문제고, 제가 쇼츠로 한번 올려보려고 1분 안에 문제 풀려고 막 했었는데 개념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 요 문제 키는 다시 한번 뭐였습니까? 일단 이제 이런 모든 유형에서는 알짜 힘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모든 힘을 합친 거, 두 번째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게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정식을 3개를 만들었고, 그 세 번째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요 가속도가 필요했는데, 가속도는 어떻게 얻었냐? 요걸 가지고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속도 시간 그래프 해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걸린다라는 거. 같은 시간 걸렸고요. 그동안 이동거리가 4배라는 건 평균 속도의 크기가 4배라는 거. 그래서 속도가 얘는 V에서 0으로 마이너스 V만큼 이 마이너스 2에 있다면 V에서 3V로 플러스 2V만큼 똑같은 시간을 간다니까 가속도는 플러스 4A가 나와야 되는 걸 여기 적었습니다. 요거 좋은 유형이었습니다. 킬러 문제들이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운동방정식과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연결. 그리고 사실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영상은 이제 좀 나눠서 끊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